자, 오늘 밤 브리핑 시간인데요. 노지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오늘 밤 말말말이라는 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좀 이슈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이슈 속에 있는 말 한마디로 좀 여러 소식을 전했으면 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먼저 첫 번째 한마디는요. 내 네. 나라를 위해입니다. 예. 네, 한국과 토트넘의 영웅이죠. 손흥민 선수가 한 말인데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서 잠시 소속팀인 토트넘을 떠나게 됐잖아요. 토트넘에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아시안컵은 내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를 두고 역시 월드클래스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참 멋있네요. 내 나라를 위해 이런 말 참 한 번씩 해보고 그죠? 네, 가끔 예, 해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뭐 한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니. 네. 자, 다음 말만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한마디는 도망쳐입니다. 예. 지난 월요일에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진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한 말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CCTV 속 임세원 교수가 쫓기는 와중에도 간호사들이 잘 피했는지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빈소와 온라인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족을 떠나보낸 임 교수 유족들이 당부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우려를 강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고인의 뜻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그 의사분들, 환자분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의사분들의 안전권도 좀 진짜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고요. 특히나 응급실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의사분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족분들께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아프셨을 때도 또 다른 분을 챙기고 그리고 이 고인께서는 본인이 직접 우울증을 겪어보셔서 가장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깊이 공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또 빌겠습니다. 예, 다음 말을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죠. 1년 만에 집에 왔는데입니다. 네,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년 만에 누가 왔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384일 만에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불법 사찰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15일에 구속됐는데 오늘 되자마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됐거든요.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떠났는데요. 집 앞까지 쫓아온 한 기자에게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1년 만에 집에 왔는데 가족들을 만나야죠 라면서 환한 웃음을 보였다라는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사진을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단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MBC PD수첩 광우병 편을 허위 보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결론 발표를 준비 중인 것이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과거 검찰의 수사가 지나쳤으며 잘못된 기소였다고 인정을 한 셈인데요. 과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무리한 수사와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받았던 이 사건은 검찰 수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또 수사 과정에도 외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났어도 예. 바로 잡을 거는 또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조사가 끝나가는 사건들이 또 더 있습니까? 네, 이 사건 외에도요. 정현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또 유우성 증거 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서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또 발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이 언론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죠. 네, 아직 진실이 그죠?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 진상조사 외에도 언론도 네. 앞으로 검증을 계속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데서 조선일보 단독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액체 괴물 뭔지 네. 아시나요? 액체 괴물 제가 이거 이름 이제 들어서 압니다. 네, 무슨 말을 하실지 알 것 같은데. 예,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길라임하고 이름 네, 비슷해서 그쵸. 엄청 욕 먹었어요. 네. 길라임이라 그랬다가 잘못 욕 먹어가지고 아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슬라임. 네, 완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붕소화합물이라는 물질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성분이 아이들한테 자주 노출되면 생식 기능이나 발달에 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분석 결과 30개 제품 중에
중에서 25개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붕소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유럽 기준치 7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를 규제할 만한 기준치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연령대가 뭐 여러 연령대에서 갖고 놀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연령, 뭐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을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안전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이게 아이들 하는 거니까요. 네. 어른들도 사실 많이 가지고 놀아요. 네. 이거. 예전에 저희들은 그 찰흙 가지고 직접 그 강에서 이렇게 물러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꾸 세월이 나가지고 네, 차를 가지고 놀던 시절도 있었죠. 예, 네, 그게 시절이 오히려 있었다니요. 건강에는 시절이 있었다니요. 네. 나라를 위해서 네 찰흙을 가지고 자 네, 내 나라를 위해서 안전 기준이 빨리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